그렇게 드시면 나중에 이 공부를 시작하면 두 가지가 듭니다. 지방과 지식이 듭니다. 두 개가 같이 늘으면 좋은데 하나만 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 늘려면 지식이 늘었는데 지방이 막 느는 사람이 있어요. 지방이. 그죠? 지금은 뭐 공부한 것도 없는데 뭐 당 떨어진다고 쌓고 막. 그죠? 좀 지나면 이제 가방에 온통 먹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학원 가면 사물함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사물함 딱 열면 문을 열자마자 막 두두두둑 떨어져. 뭐야. 거기다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재놨는데 막 이렇게 재놔가 딱 닫아놓은 거예요. 열으니까 막 떨어져. 근데 옆에도 그렇고 막. 그죠? 먹을 때 보면 무슨 잔치에 소풍 나온 것 같아요. 막 몇 명 모이면 막. 그죠? 근데 먹어야지 뭐. 그죠? 그래도 해야지 스트레스 풀리죠. 자,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기 뭐 요약집이기 때문에 왼쪽 그 4페이지에 쭉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왜? 아까 설명 들었으면 되는 거지. 이걸 뭐 보고 여러분이 공부할 지금 저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설명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듣고 이해했으면 되는 거지. 그 읽어본다고 해서 그 머릿속에 막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그다음 이 오른쪽 5번에 5페이지는 2절에 조세의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류란 말은요. 어떤 이제 대상이 있을 때 이걸 분류한다 그러면 나눈다는 얘기죠. 구분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분류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러니까 분류하고자 하는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 있다. 사람. 그죠? 이 사람을 갖다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류하려면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분류하면 뭐라고 나눕니까? 남자, 여자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기준을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 여자가 되고 결혼했니 안 했니를 기준으로 하다면 유부남, 유부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전부 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금 있죠. 이 세금도 아까 제가 관세 빼고 24개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분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분류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기준을 정해주고 이 기준에 따라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기준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했죠. 과세 주체가 뭐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 그게 누구라겠죠? 세금을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는 얘기죠. 자,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 그럽니다. 국세.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럼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야, 뭘 국세라고 지방세는 뭘 지방세, 국세는 뭘 국세 그러니 그러면 지방세가 뭐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국세는 중앙정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 그럼 끝이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주체가 누구에 따라 구분하면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는데 얘는 11개가 있고요. 여기 13개가 있습니다. 국세가 좀 종류가 많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세금이 이제 세목별로 세금이 많이 거치는 세금도 있고 적게 거치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는 세금은 국세일 것 같아요? 지방세일 것 같아요? 막, 이거는 막, 이 세목은 1년에 막 20조씩 거쳐. 20조씩 막. 1년에 20조. 그러면 그건 국세일 것, 지방세일 것 같아요. 국세. 돈 되는 건 다 국세예요. 돈 안 되는 건 다 지방세고. 왜냐면 만약에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재정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원주시에서 세금을 걷는데 지방세 중에 1년에 막 20조씩 거쳐. 그럼 얘는 돈이 남아 돌죠. 그러면 중앙정부 얘기를 안 듣죠. 왜? 지자체에다가 권한도 분리가 돼 있고 거기다가 돈까지 많아. 재정 독립이 돼 있죠. 그러면 중앙정부에 얘는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줄을 얘가 쥐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지자체 시대에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찍히면 어떻게 돼? 그러면 막 교부금 같은 거 막 줄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 이거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야. 돈 없으면 살림 못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돈줄을 쥐고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똑같은 거지. 우리 막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막 타 지역으로 가면 드디어 엄마 부모님 품에서 난 독립했다. 진정한 자유인이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왜? 몸만 가면 뭐해? 돈이 없는데. 그죠? 이번 주에 여자친구랑 꽃놀이 가기로 했어. 주말에. 단풍놀이 가기로 했어. 근데 엄마가 전화해. 금요일날 뭐라고? 야, 내일 집에 내려와라. 일하게.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 나 약속 있어 엄마. 그럼 못 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알았어. 한 번 더 끊어. 쎄하죠. 분위기가. 그죠? 왜? 만약 안 내려갔다. 어떻게 돼? 생활비 안 보내죠? 앞으로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진정한 독립이 아니죠. 그러니까 돈줄을 얘가 지고 있는 거야. 거의 다 국세는 전부 다 돈 되는 건 국세입니다. 종류 13개고 11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국세, 지방세 구분은 뭘로 한다? 국가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은 국세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한다.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우는 거 5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재산세 있죠. 요 3개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국세 2개 배워요. 뭐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이 2개가 뭐요? 국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5개 중에 3개는 지방세 배우고 국세는 2개를 배웁니다. 주로. 물론 이 종합소득세 하나가 있긴 한데 주가 되는 건 얘네들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방세, 얘는 국세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설명돼 있는데 걔네들은 나중에 1월달 기본서 강의할 때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듣고 주체에 따라 그 과세 주체를 다른 말로 과세권자 그러기도 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이렇게 나누죠. 자, 그 밑에 또 뭐 있어요? 보통세라는 게 있고 목적세라는 게 있어요. 보통세, 목적세. 자, 얘는요, 이런 얘기예요. 조세를 거둘 때 그 세금을 사용하는 용도를 미리 정해놓고 걷느냐, 아니면 용도를 정하지 않고 그냥 걷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문제 풀어보세요. 사용 용도를 미리부터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보통세일 것 같아요? 목적세일 것 같아요? 너는 이런 용도만 써야 된다고 정해놓고 처음부터 거둘 때 그 정해놓은 거 이거겠어요? 이거겠어요? 이거겠죠. 이게 목적을 정해놓고 걷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목적세는 뭐예요? 그 용도로만 사용해라 라고 처음부터 정해놓은 거죠. 이 말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돈이 1,000억 있어요. 목적세가 1,000억. 그죠? 근데요, 이건 이 용도로만 쓰게 돼 있죠. 근데요, 공무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목적세 1,000억이 있어. 이거 갖다 쓰면 이제 월급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갖다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돼요. 왜? 법으로 처음부터 용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야. 공무원 월급을 못 주더라 얘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 법률로 정한 거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세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목적세가 많으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만약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80%를 적금을 들어요. 근데 그 적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5년 안에 못 찾게 돼 있어. 그럼 나머지 20%만 가지고 사용하는데 빠듯하게 사는 거죠. 근데 갑자기 너무 한우, 쇠고기, 한우가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예산이 없어. 왜? 20%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80%가 어디 돼 있어? 은행에 돈이 많이 있죠? 근데 아무리 한우를 먹고 싶어도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뭐야? 은행에 돈 거의 많은데 나는 그지인 거죠. 왜? 사용할 돈이 없어. 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지. 땅끄지라고 들어봤어? 땅끄지? 땅끄지가 뭐야? 땅은 겁나 많은데 현찰이 없어. 그죠? 그게 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세가 많으면 그만큼 힘들겠죠. 왜? 목적세가 너무 많으면 그럼 일반 경비를 쓸 게 없으면 이게 나라 운영하는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목적세는 5개밖에 없어요. 전체 24개 세목 중에서 다 보통세고 목적세 5개밖에 없어. 근데 우리 시험에서 목적세는 안 배워요. 거의 안 나와. 안 나오는 시험범위에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업도 안 해요. 목적세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배우는 건 뭐예요? 보통세인 거죠. 그러니까 막 세금 걷어서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뭐 일반 경비를 쓰는 거죠. 막 이것저것 쓰는 거죠. 그게 보통세, 목적세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5개가 있다. 그리고 다 뭐다? 보통세다.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다 뭐다? 보통세를 배운다. 개념만 보시면 되고 목적세 지금 외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6페이지에 조세의 전가 여부라고 돼 있어요. 조세의 전가 여부. 여러분 그 전가란 말 들어보셨죠? 어디서부터 책임을 뭐 한다? 전가한다 그러죠. 떠넘긴다는 뜻입니다. 떠넘긴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고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납세자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있고 담세자라는 게 있어요. 담세자. 그러니까 납세자, 즉 이게 뭐예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죠. 그 납세자가 있고 이건 뭐냐면 그 세금을 이게 뭐야? 부담을 한 사람. 이게 무슨 얘기야? 실제로 돈을 낸 사람. 얘는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법적으로 납부 의무는 갑이에요. 근데 이 세금을 진짜로 누가 냈어? 갑이 냈어. 그러면 얘가 원래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하고 본인이 책임진 거죠. 둘이 일치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 직접세라고 그래요. 전가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진 거죠.
근데 간접세는 뭐예요? 법적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갑인데 세금은 누가 냈어? 을이 냈어. 을이. 그러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죠. 얘가 얘한테 뭐 한 거예요? 떠넘긴 거잖아. 전가해버린 거죠. 이걸 뭐라 그래? 간접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전부 다 직접세를 배우고 간접세는 몇 개 안 됩니다. 간접세는. 자,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가가치세? 그죠? 부가가치세는 특징이 매출 금액의 10%입니다. 무조건 매출 금액이 얼마? 10%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얘가 1년에 걷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왜요? 이 매출이 10%라는 얘기는요. 한 번에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뭐 그 유통 과정이 있잖아요. 뭐 총판, 지역 총판, 뭐 소매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 넘어갈 때마다 매출 금액이 10%.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계속 10%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얘가 한국에서 외국에 수입을 해요. 그럼 얘가 한국 총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종 소비자까지 만약에 몇 단계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사업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얘한테 넘길 때 매출 금액 10% 붙여서 팔고, 얘는요 그 산 금액에다가 마진 붙이고 거기다가 팔 때 또 10% 붙이고, 얘는 또 그 마진 붙이고 그 금액에 10%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요때 가면 부가가치도 엄청 커지는 거죠, 금액이. 그러니까 막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부가가치세가 여러 군데 붙어 있죠. 사업자 낸 사람 다 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었어. 그죠? 그럼 밥값이 5,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수증 받아보면 어떻게 돼 있어? 밥값이 5,000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VAT에서 부가가치세 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토탈 5,500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 넣어보세요. 기름, 휘발유 기름 넣으면 3만원치 넣었어. 그러면 영수증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 기름값 27,000 얼마 이렇게 돼 있고, 밑에 2,300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10% 부가가치세. 자, 밥값은 5,000원인 거 실제로. 그죠? 그거의 10% 얼마? 500원이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500원을 내는 거죠. 자, 그럼 이 500원이죠, 500원. 이 부가가치 500원은 식당 주인이 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낸 거예요? 식당 주인이 냈어? 우리가 냈어? 우리가 냈잖아요. 내가 밥값 5,500원 냈으니까. 그러면 이 500원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거죠. 근데 원래는 누가 내야 돼요? 식당 주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식당 주인이에요. 근데 세금 내는 건 우리가 냈죠. 그러니까 둘이 일치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 간접세 그래, 간접세. 주세 같은 경우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주세 아시죠? 술 먹을 때 술값에 붙어있는 세금이죠. 우리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휘발유값에, 기름값에 붙어있는 세금하고요, 술값에 붙어있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면세유 사면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그죠? 왜? 기름값이 리터당 1,300원이다 그러면 세금이 한 700, 800원, 800원 이렇게 되죠. 리터당. 그죠? 자, 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세금 띄면 면세주 사면은요, 주 사면 이거 굉장히 쌉니다. 카스캔 하나가 한 보통 1,000원 정도 하잖아요. 1,000원 좀 넘죠. 근데 이 왜 PX 같은데 군대 가면 그 충성마트라고 면세 팔거든요. 군대. 그럼 400원 이렇게 400원도 안 갑니다. 캔 하나에. 그러면 거의 뭐 600원, 700원이 세금인 거죠. 제 친구가 친구 와이프가 이쪽 군무원이거든요. 군무원. 그죠?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얼마씩 한정돼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맥주 같은 거 사와요. 와이프가. 사다 쟤네 집에 가면 막 냉장고 이렇게 재 있어. 나한테 마음껏 먹으라고 그래. 네 먹고 싶은 것 먹어라. 그래서 제가 얼굴은 제가 주당이죠. 그죠? 주당 말술같이 생겼죠. 근데 술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먹는 유일하게 맥주 카스인데 가서 먹어봤자 제가 캔 많이 먹어봤자 3캔? 탄력받으면 5캔 이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러면 400원 치면 5캔 다 먹었죠. 얼마야? 4, 5, 20,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나한테 마음껏 먹으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붙는 거죠. 그죠? 이게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세 같은 경우도 간접세죠. 원래 제조회사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내? 실제로는. 주세는 누가 내? 양심이 찔리는 거죠. 우리라고 하지 말고 본인 내가 낸다 이해하면 돼. 내가 낸다. 우리나라가 주세가 엄청 거칩니다. 옛날에 이렇게 많이 안 거쳤죠. 근데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의 1등 공신이 누구겠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1등 공신이죠. 술을 막 안 먹다가 언젠가 남녀 평등을 찾기 시작하더니 남자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나도 국민이다. 나도 술을 먹겠다 해서 막 먹기 시작하더니 더 먹어 이제는. 그죠? 여기도 술 잘 드시죠? 못 먹으면 이상한 거죠. 저희 식구들도 우리 본대 가고 처갓집도 그렇고 전부 다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술을 잘 먹습니다.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돼. 주량도 없어. 그죠? 주세도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시험은 그러면, 시험에서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일까 간접세일까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봅니다. 만약에 얘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그럼 땡 틀렸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런 건 종류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전과 의무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 그러고요. 그 다음 4번은 인적 기수에서 인세, 물세 그러는데 이거는 별게 다 있죠. 인세, 물세.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게 다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뭐 중심? 이게 뭐예요? 사람이죠. 얘는 세금을 과세할 때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요, 그 물건, 그죠? 물건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국세 있죠.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졌다 그러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갖다 그래요. 그러면 국세는 누구 중심이요? 세금을 내는 사람 중심이고 지방세는요? 그 물건 중심으로 세금을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방세를 내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아까 지방세는 어디다 낸다 했어?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원주에 있잖아요. 이걸 취득했어. 근데 제가 샀어요. 그럼 쟤는 충청남도에 살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충남에 살고 물건은 어디 있어? 강원도에 있잖아요. 이걸 취득을 했어. 그럼 취득세를 제가 사는 충청남도에다 내야 되느냐 아니면 강원도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요. 그 세금이 어디다 내느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거예요. 지방세는 어디다 내느냐가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럼 얘는 어디다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원도다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에다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네? 강원도다 낸다는 얘기야. 왜? 지방세는 뭐 중심이야? 물건 중심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물건 중심이니까 제 사람 중심이 아니야. 만약에 사람 중심이면 제가 사는 데다 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물건 중심이야. 세금은 어디나?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다 내야 돼. 물건의 소재지. 그러니까 취득세는 어디다 내야 돼? 강원도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 여러분이 원주에 살아요. 근데 평창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어차피 강원도에 세금 내죠. 근데 여러분 원주시에 살고 있는데 부동산은 강원도 평창에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재산세는 그러면 원주시에다 낼까요? 평창이 군인가요? 평창 군인가? 군인가 평창시인가? 군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평창에다 낼까요? 재산세를 원주에다 낼까요? 재산세는 평창에다 내야 돼요. 평창에다. 나는 여기 살지만 왜요? 재산세도 무슨 세야? 지방세잖아. 그럼 어디다 내야 돼? 물건의 소재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의 소재지. 왜? 지방세는 뭐 중심이야?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정하는 이유는 뭐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냐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창에다 세금을 내면 그 재정이 누구 재정으로 들어가? 평창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평창에서 그 돈 받아서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되게 중요한 게 어디다 내느냐가 중요해. 근데 그걸 정해주는 거죠. 어디? 물건 소재지다 무조건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국세는요, 좀 달라요. 왜? 국세는 누가 세금을 걷어서 가져가는 거야? 국가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양도세를 이걸 팔았어요. 그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 대전 서구에 산다고 해봐. 제가 대전 서구에. 근데 물건 어디 있어? 원주에 있어요. 팔았어. 양도세를 낼 거 아니에요. 양도세는 국세죠. 그럼 이 양도세는 그럼 국세니까 어디다 냅니까? 국세는 어디다 내? 국세청. 여러분 이름이 왜 국세청인 줄 아세요? 이게 왜 국세청 이름이? 나는 국세만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름이 국세청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얘들이 대놓고 이름을 나는 국세청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물어봐. 취득세 물어보면 얘들이 뭐라고 그래.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죠. 왜? 여기 써 있잖아. 나는 국세만 담당한다. 그래서 국세는 전부 다 국세청에다 내는 거죠. 국세청. 근데 그게 어디요? 세무서. 그죠? 그 국세는 다 어디다 내? 세무서다 세금을 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건물이 지금 원주에 있잖아요. 근데 원주에도 세무서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서구에도 서대전 세무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세무서가 두 군데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국세인 양도세는 원주 세무서다 내느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인 서대전 세무서 내는 이 얘기죠. 자, 아까 지방세는요.
어느 지방자치단체 내년에 따라 잘 다른다 했죠. 근데 국세는요, 잘 생각해보세요. 양도세가 1,000만 원이야. 근데 그 1,000만 원을 물건의 소재지인 원주 세무서다 낼 때와 제가 살고 있는 서대전 세무서다 냈을 때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왜? 어차피 원주 세무서건 서대전 세무서건 다 어디야? 국세청이잖아. 그럼 다 누가 가져가? 국가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럼 결국 국세는 뭐야? 전국 어디다 세금을 내든지 결국 다 누가 가져간다? 국가가 가져간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다 내나 저기다 내나 똑같다는 거. 그러면 세금을 어디다 내라? 네가 내기 편한 데다 내라는 얘기지. 원주다 내나 서대전 세무서에 똑같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여기다 세금 낼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내? 네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국세는 다 어디다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 원주에 주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모든 국세는 다 어디다 내? 원주 세무서 관할이다. 그런 얘기죠. 원주 세무서, 양도세도 거기다 내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물건을 팔았어도 양도세는 어디다 내? 원주 세무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부산에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거기다 내도 되긴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어디다 내는 똑같으니까 얘는 주소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 국세는. 근데 지방세는 어디? 물건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뒤에 가서 공부 좀 되면 그런 거 배울 거 아니에요. 이러면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니? 그렇게 나와요. 재산세는 납세지가 어디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디다 내면 돼요? 재산세 그러면 물건의 소재지 관할. 걔가 무슨 세야? 시, 군, 구세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도세 가면 양도세는 납세지가 어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면 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잖아요. 그럼 어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총론에서 개념을 잘 이해하면 뒤에 가서 납세지 같은 건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다 내면 되고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국세니까 어디? 세무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고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해버리면 뒤에 가서 굳이 내가 외우지 않아도 당연한 얘기가 돼버리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 이해가 안 되면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는 거야.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는 거죠. 그러면 외워야 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외우는데 또 헷갈리죠. 그럼 문제 틀리지. 그럼 짜증나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면 납세지 같은 건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해서 자꾸 배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여러분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다른 건 더하죠. 세법은 그나마 용어도 많이 안 나오고 양이 적지만 기타 과목은 엄청 많습니다. 중개사법 같은 경우도 문제는 쉽지만 들어보셨겠지만 걔가 내용은 되게 알고 나면 쉬워요. 근데 걔는 말장난이 되게 많아요. 말장난이. 나중에 공부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처음에는. 왜? 글자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있다 보면 내용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개를 매매를 했대 이거고 매매를 업으로 했대. 업으로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막 내용이 달라져요.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막 거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힘든 거죠. 근데 걔는 그것만 극복 딱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걔는 30개를 넘을 수 있어요. 중개사법은. 누구나 다 넘습니다. 그래서 2차는 뭐 그런 식으로 가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과락만 면하면 2차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민법개론이 1차가 양이 많고 내용이 좀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 세금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해서 세금 이렇게 계산해요. 주세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얘 있죠, 얘. 얘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자, 얘는 이 두 개는 가운데 글자만 틀리죠? 그죠? 얘는 뭐고? 가. 얘는 뭐고? 양.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과표가 종가세는 뭐냐면 이 가가 뭐냐면 가격 그런 뜻이에요. 금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가세는 종양세 틀리죠. 자, 그럼 이 중에서요 좀 많이 들어본 게 어떤 거예요? 그나마 익숙하게 들어본 것들. 종가를 많이 들어봤어. 종량을 많이 들어봤어. 종량을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와?
그렇죠. 쓰레기 종량제 그랬잖아요. 그럼 쓰레기를 왜 종가제 그러지 않고 왜 종량제라고 하냐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물어봤더니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쓰레기 종가제 그러면 그게 좀 발음이 세면 욕하는 것 같다는 거야. 종가제 그건 좀 그렇지 않은 거야. 그게 종량제 그럼 좀 부드러운데 쓰레기 종가제 이러면 이게 욕 같다는 거야. 그래서 걔는 종가제 그러지 않고 종량제라고 한다는 거야. 자, 해석은 좋은데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건 뭔 뜻이냐면 과표가 기준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고 요거는요 금액이 아닌 건 다 뭐요? 종량 그래요. 그러면요 쓰레기를 버릴 때 왜 종량제라고 하냐면 쓰레기 버릴 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기준이에요? 쓰레기 버릴 때 돈 받는 기준은 쓰레기 봉투 크기가 기준이잖아요. 그죠?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리터당 얼마씩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럼 걔는 기준이 뭐야?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 크기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금액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종가 그러지 않고 뭐? 종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표가 금액이 아닌 애들은 전부 다 종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조세는 다 이걸로 돼 있어요. 거의 다. 왜요?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억 곱하기 4% 그러잖아요. 그럼 1억 이게 뭐예요? 금액이잖아. 그럼 걔가 뭐야? 과표죠. 그럼 뭘로 표시돼 있어? 금액으로 표시가 됐다. 그래서 종가세 그러고 금액 아닌 거 뭐라고 한다? 종량세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요, 나 이제 공부하실 때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걸 외우는 분이 있어요. 외운다. 근데 어떻게 외우냐면 눈 감고 이제 집중해서 눈 감고 종가세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거, 종량세는 수량하니 검수 이게 외워요. 그거 외우지 마세요. 그 눈 감고 이렇게 외우면 눈 뜨면 생각 안 나요. 그 얘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 단어 있잖아요. 단어. 그냥 이거 보고 해석하세요. 종가세니까 가니까 뭐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 걸 말하는구나. 종량은 가격 아닌 수량 등 기타 등등은 다보다 종량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럼 나중에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딱 보자마자 가니까 뭐 가격으로. 그러면 이 중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두 개 나오는데 다음 중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금액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이게 생각나죠. 이 가니까 얘가 뭐야? 가격이니까 얘가 금액이구나.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하는구나. 그럼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죠. 근데 굳이 그거를 막 눈 감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과목이니까 얘가 다 거의 한문으로 돼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죠? 그리고 그 한문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가장 그 내용을 함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종가, 종량, 가격, 얘는 수량 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죠. 세율을. 그럼 얘도요, 얘처럼, 얘는 이렇게 곱하고 세율을 얘는 이렇게 곱해요. 그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처럼 얘는 정률세. 이렇게 하고, 얘는 그래요. 자, 똑같이 가는 거죠? 세율이 무엇으로 표시된다? 얘는 뭐예요? 비율이죠. 백분율, 천분율, 비율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정률, 세율 그러고. 얘는요, 세율이 뭘로?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정액세율입니다. 얘가 똑같은 거죠. 얘는 종가, 가격, 얘는 수량 등이고, 여기는 비율, 얘는 금액으로 표시가 된 정액세율 그럽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항상 뭘로 표시가 돼? 금액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서 얘가 금액이 항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요. 이러면 쓰레기 봉투를 가격을 물어보는데 자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가격이 얼마냐니까 1%라는 거예요. 1%. 그래서 내가 20리터는 얼마야? 그랬더니 걔는 2%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왜? 기준이 부피인데 거기다가 1% 그래버리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는 어떻게 돼 있어? 20리터짜리는 예를 들면 660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가 뭘로 표시가 돼?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보세요. 과표가 종가세잖아요. 과표가 뭐야? 금액으로 표시가 됐잖아. 그럼 세율은 금액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곱하기 4%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요. 과표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나중에 우리 배우는데 여러분 은행에서 집담보로 돈 빌리면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은행에서. 그리고 돈 빌렸어. 나중에 빚을 갚으면 뭘 해야 돼요? 돈만 갚으면 안 되죠? 뭐 또 해야 돼? 지금 내 집에 뭐가 설정돼 있어? 저당권. 그거 뭐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럼 말소할 때 말소 등기를 하거든요. 그죠? 이때 등록세를 내거든요. 근데 이때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때는 그 한 건 돼 있는 그냥 건당 6,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과세 표준이고 얘가 뭐예요? 세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표는 종량세로 돼 있고 세율은 뭘로?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뭐? 정액세율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요 글자만 그냥 보시면 되고 그냥 정률은 비율이란 뜻이고 정액세는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외울 거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세율 중에 이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누진세율이. 자, 이 중에서 또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둘 중에 어느 건 들어봤어요? 아니, 누진세 들어봤죠? 누진세? 어디서 나와요? 전기세. 아까 내가 전기요금이라 했다가 막 일부러 전기세 맨날 쓰다가 막 갑자기 전기요금을 하려고 그렇게 어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다니까. 전기세 그러면 된다니까. 전기세. 그죠? 자, 전기세가 누진이죠. 우리 그 왜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워가지고 에어컨 때문에 막 TV에서 막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누진 그거 해가지고 정부에서 좀 깎아줬죠. 실제로요. 그러니까 저희도 에어컨을 많이 썼는데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뉴스를 봤는데 일반 가정에서 어떤 젊은 세대기인데 애가 둘인데 그죠? 전기요금 고지서를 딱 보여줘요. 근데 100 얼마 나왔어요.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평상 10만 원 안쪽에 나왔던 게 10배 이상 나온 거예요. 실제 고지서가 100몇만 원이 나온 거야. 봤더니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깽이가 있어. 깽이 조그만해 이제 나가지고 한 100일쯤 지난 애가. 그러니까 나오니까 덤티나 그럴까 엄마가 24시간 에어컨을 튼 거야. 한 달 내내. 근데 에어컨 틀었는데 전기요금이 100몇만 원 나왔다니까. 누진데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이거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얘가. 왜? 가정용이 3kW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단위당 요금이 왕창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막. 단위 요금이 엄청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누진돼 보니까 겁도 안 납니다, 이게. 이게 지금 구조가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게 소송 걸었죠, 시민단체에서. 근데 지금 2번 2심까지 갔는데 졌어요. 법원에서 이거는 뭐 합법적이다. 그죠? 합법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물론 어디까지 대법원까지 가려면 모르겠지만, 그죠? 이게 좀 고치긴 해야 됩니다, 이게. 그죠? 너무 세금 많이 먹죠. 그래서 누진은,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나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얘랑 관련돼요, 얘.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둘 중에 뭐라고 할까요?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둘 중에? 아까 많이 쓰면 많이 나는 게 뭐라겠어. 누진이라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 그래? 누진 그래요. 얘는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세율이 똑같은 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래요. 여러분 땅을 산다고 해봐요. 땅을 사요. 근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토지는 1억이고요. 옆에 토지는 면적도 넓고 그래서 얘는 5억 원이래요. 자, 이걸 매매를 했어요. 둘 다 매매를 샀어.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죠? 매매가 취득세가 4%거든요. 자, 1억짜리를 토지를 4% 주고 샀어요. 취득세를 냈어요? 자, 그러면 5억짜리 토지를 사면 이는 세율이 몇 %일까요? 1억짜리를 매매를 사면 취득세가 4%야. 그러면 5억짜리 토지를 매매를 사면 얘는 취득세가 몇 %일까요? 그럼 생각하는 거? 1억짜리가 4%니까 5억이면 5배니까 5, 4, 20, 20%. 그럼 뭐 세금으로 주구란 얘기 이게? 그죠? 얘도 4%예요.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그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래요. 누진은 대표 주자가 양도세인데요. 양도세 가면 이게 있어요. 누진이 6에서 38% 5단계. 세율이 5개예요. 6, 15, 24, 35%, 최대 38%까지 있어요. 이렇게. 5단계죠. 세율이 점점 높아지죠. 근데 왜요? 금액에 다 틀려요. 뭐 1200 이하는 6%, 1200 초가 4600 이하 15%, 4600 초 8800 이하 24%, 8800 초가 1억 5천 이하 35%, 1억 5천 초과는 3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커지니까 세율도 점점 높아지죠? 그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조세 나중에 비례도 있고 누진이 있겠죠. 그럼 나중에 배우는 거고, 개념상으로는 그렇다. 과표가 커지면 세율이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럽니다. 옛날에 시험에 되게 어렵게 한번 나온 게 있었는데 재산세에서 뭐라고 시험에 나왔냐면 다음 중 과세 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럼 뭐 고르는 거야? 누진세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진세를 고르는 건데 문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원래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표현을 잘 바꿔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나오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뭔 얘기인지를. 그 문제를 막 되게 지문을 어렵게 낸 거죠.
그런 문제 한두 개가 있어요. 한두 개. 근데 실제로는 뭐 문제가 그렇게 세법은 평이합니다.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다 10개 이상은 맞게 나와요. 문제가. 근데 문제가 보통 2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나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세법을 어렵다고 본 중에 어떤 분이냐면 세법이 세금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얘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세법은 계산 문제 아닙니다. 계산 문제는 학계론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학계론 어제 했죠? 그제 했나? 아직 안 했나요? 그제 했죠? 화요일 날 했죠? 학계론. 뭐 했는지 모르죠? 어제가 민법 하지 않았나요? 어제 학계론, 시간표 바뀌었군요. 자, 학계론이 어제 했네. 그 학계론이 계산 문제가 사실 문제 중에 뭐 10문제 가까이 나와요. 학계론이. 그 계산은 걔가 되게 많은 거죠. 세법은 계산 문제 나와요. 하나. 무조건 나오면 한 문제예요. 무조건. 그럼 혹시나 여러분 중에 공부하시다가 난 세법은 핑계 대는 거야. 왜 세법이 어렵다 보니까 세법은 계산 문제라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계산 문제 나왔어. 그럼 풀지 말고 찍어. 얘는 무조건 찍으면 돼. 그럼 해결됐잖아. 안 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아닌 거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얘는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얘기를 해. 세법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계산 문제 하나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찍으라고 그래요. 왜?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 정도로 공부를 못 해요. 그 내용이 계산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와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공부할 여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걔는 못 풀어요. 100명이면 하나 풀까 말까요. 나머지는 다 찍어요.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계산 문제를 하는데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누구는 옆에서 막 열심히 풀고 계산 문제 풀고 나는 못 알아들어. 상관없이 둘이 똑같아. 왜? 지금 풀고 있는 그 사람이나 멍 때리고 있는 나나 시험 보러 가면 둘 다 찍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전 얘기해요. 계산 문제는 무조건 찍어라. 그럼 우리는 계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왜? 어차피 찍을 거니까 계산 문제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찍을 게 2개예요. 하나는 이렇게 찍고 또 하나는 아주 우리가 잘 안 배우는 얘기 있죠. 어디 구석에 있는 이상한 문제 하나 꼭 나와요.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도 지방소득세가 나왔는데 그 지방소득세는 대한민국에서 그거 강의하는 선생님 거의 없습니다. 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그거를 나오면 걔가 유사일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나오는 걸 나온다고 해서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런 건 아예 안 한 거죠. 저도 내용을 잘 몰라요. 왜? 강의를 안 하니까.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강의하면서 지방소득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내용을. 왜? 안 나오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걔가 걔를 낸 거야. 근데 그런 문제 꼭 있어, 하나가. 그러니까 세법은 16개 중에 2개는 찍어야 돼. 요렇게 계산 문제 하나 찍고 그 황당한 문제 하나 찍고 그러면 돼요. 나머지 14개는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수업 시간에 그리고 막 공부하면서 수십 번 봤던 문제가 나온 거야. 수십 번 봤던 문제가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근데 그걸 틀리는 거야. 그리고 황당한 거죠.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막 그렇게 많이 풀고 들어봤던 얘기가 몇십 번 봤던 게 나왔는데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틀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 막 그래요. 아이씨 그래요. 뭐 얘기야? 이 의미는 아는데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아는 걸 맞춰야지. 근데 아는 걸 틀렸으니 뭘 맞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만 하면 합격해? 아는 것만 맞추면 아는 거 맞추면 합격하는 거 아는 거 맞추면. 근데 아는 걸 틀린다니까 실수로? 그 실수로 틀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지금도 학원 보면 막 하나 차이로 떨어진 분이 수두룩합니다. 학원마다. 1차, 2차는 붙었는데 1차가 하나 차이로 떨어진 거야. 그럼 1차가 떨어지면 2차는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1차 것을 하나만 더 맞았으면 합격을 하는 거죠. 근데 떨어진 거예요. 2차도 하나 차이로 떨어져서 수두룩해요. 제가 하는 학원에도 많아요. 그럼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죽으라 공부해가지고 하나 차이로 떨어진 거야.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 공부 끝까지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5월, 6월쯤 가면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다. 내 인생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해 서울대를 10번을 갔겠다. 진짜 그 생각 든다니까? 저도 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내가 역사 이래로 이렇게 내 생각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막 중간 공부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점수가 잘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유사일에 해본 적이 없이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이상하게 공부하는 거 이상하게. 그리고 아까 뭐 아는 거 틀리는 거 아는 거.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려운 건 어려워서 틀리고 아는 거는 아는데 틀리고 찍은 건 찍어 틀리면 뭘 맞춰? 맞출 게 없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냥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뭐만 하자? 내가 아는 것만 맞추자. 그러면 60점 맞아요. 그것만 안 하면 돼.
그죠? 기본만 잘하시면 돼, 기본만.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계산 문제는 무조건 나중에 얘기해요. 계산 문제는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렇게 가시면 돼. 그냥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그냥 개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뭐 교재는 뭐 7페이지에 뭐 세율 해가지고 뭐 표시 단위에 따라 정률, 정액실 있고 뭐 크기 변화 유무에 따라서 비례와 누진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거 읽을 필요 없다겠죠? 지금 설명 듣고 이해했으면 끝난 거야. 그죠? 아까 뭐라고요? 정률이 뭐라고요? 세율이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다. 정액세율은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는 걸 말한다.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세율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중 뭘 말한다? 누진세율 그러고 항상 이거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뭐라 한다? 비례세율 그러고 이런 끝나는 거죠. 그 설명 듣고 지금 이해했으면 잘한 거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교재 읽을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요. 자, 그 다음 8페이지 가면 그 하나 더 있죠. 7번에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라고 돼 있어요? 독립세하고 뭐가 나와? 부가세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 별의별 게 다 있죠. 독립세도 있고. 부가세란 말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 중에는 보면 그 실제 일반적인 사회에서 부가세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일반 사회에서 부가세 하는 얘기는 부가가치세를 줄여가지고 부가세 신고한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가세는요, 그 부가가치세를 줄인 게 아니라 다 문장 자체가 그냥 부가세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가. 덧붙여낸다. 그런 뜻이죠. 덧붙여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독립세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부가세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낼 때 덧붙여내는 세금, 이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 그럽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는 그냥 물건을 취득하면 그 취득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 독립세인 취득세에 여기 뭐가 있어? 추가로 덧붙여 내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요거 10% 내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럼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얘를 추가로 같이 또 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1억짜리 부동산 사잖아요. 매매로. 그럼 4%잖아요. 그러면 여기 400만 원을 내요. 그럼 취득세가 400이에요. 근데 얘는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세금을 나중에 계산해보면 요 농어촌 특별세가 20만 원 나오고 얘가 4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실제로 내는 건 400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얼마? 60만 원 해가지고 토탈 얼마네? 460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데 가면 매매 같은 걸 하게 되면 부가세 포함해서 4.6% 그러면 4.6%. 그러면 취득세가 4%고 요 두 개가 0.6%인 거죠. 그러면 1억짜리를 사게 되면 매매를 사게 되면 4.6%니까 얼마야? 460만 원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면 취득세 실제 400인 거죠. 460이 아니라. 나머지 60만 원은 부가세 두 개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냅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나 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게 다 틀려요. 뭐가 붙는지 다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되는 세금이 엄청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거 내시잖아요. 1년에 2번 내죠. 그럼 자동차세 이렇게 보면 금액만 보잖아. 우리는 금액만. 잘 모르니까. 근데 얼마 나왔어? 13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동차세가. 실제 자동차세는 13만 원 아니에요. 거기 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자동차세 1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밑에 지방교육세 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토탈 13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자동차세 10만 원 걷어가면서 그것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슬쩍 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또 걷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세 30%를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만 봐. 13만 원 보고 원래 13만 원이 자동차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해서 이게 얘기라니까. 자동차 10만 원이 이게 또 내는 거라니까 이거를.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덧붙여낸 세금을 뭐라 한다? 부가세금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8페이지에 보면 박스 밑에 거기 우리 배운 5개 세목에 전부 다 부가세가 써 있잖아요.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뭐가 붙고 이건 다단히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수업 시간에만 수십 번 해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5개 덧붙여낸 세금이 있는데 부가세라는 게 있다. 그런 개념만 보시면 되고 그 내용까지 지금 외울 건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디에 뭐가 몇 퍼센트 붙는지까지 가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보시면 되죠. 우리 8번은 지금 볼 거 없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는 볼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3절 있죠? 주세 용어 정의. 그쵸? 여기부터 나머지 1시간 더 하겠습니다.